영화가 또 여행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두 주인공이 허기를 달랬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조연들이 나왔던 다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영화 한 편 찍는 그런 기분 들지 않을까요? 연인과 함께하면 로맨틱 영화, 친구들과 떠나면 청춘 영화. 자, 그렇다면 이분과 여행을 다녀오면 어떤 영화 장르가 될까요?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 작가님이랑 여행 가면 장르가 뭐가 될까요? 예, 저는 뭐 로드무비도 좋고 청춘 영화도 좋은데요. 저는 가서 꼼꼼하게 이게 기록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잼 재미없는 네. 다큐멘터리. 재밌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했나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작가님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네. 다큐멘터리긴 하지만 재미까지 갖고 있는 그런 영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러면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여행이 별거냐 진행을 해볼게요.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은 강원도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네. 제가 여행이 별거나 이 코너에서 아직 네. 강원도를 간 적이 없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 가봐요. 네. 강원 지역은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서 네. 숨겨진 곳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디 가보면 좋을까요? 그중에서 제가 영월군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영월군 하면 어딜까 어디 딱 떠오르시는 곳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역사 유적들이 있고요. 볼거리도 많고 또 테마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변에 뭐 태백산맥이라든지 촬영산맥이 막 펼쳐져 있어가지고요. 네. 그 산세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두루두루 여유롭게 여행하시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월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라디오스타 네.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네. 영월을 직접 가보지 못하셨더라도 네. 이 영화 배경되는 지역이 영월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가 2006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시간 진짜 빨라요. 벌써 한 16년, 13년? 네. 2006년이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영화 속에 나왔던 청록다방이 지금은 엄청난 관광지가 됐겠죠? 네, 관광지가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곳에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버스터미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 박물관에 가시면요. 당시 뭐 촬영했던 그런 자료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현주 아나운서나 저는 이 라디오 스튜디오가 익숙하지만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거기 가시면은 라디오 어떤 그 녹음 현장, 생방 현장들을 다 생생하게 맛보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영월 가시면 여기 가셔도 재밌겠네요, 일단은. 네. 그러게요. 뭔가 추억도 쌓으면서 기발한 경험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뭐 이제 영화 때문에 생긴 그런 관광지고요. 기본적으로 영월하면 어디부터 좀 가봐야 할까요? 네, 영월 관광의 중심지는요, 다름이 아닌 김삿갓 유적지입니다. 김삿갓 많이 들어보셨겠죠? 네, 뭐 홍서범 씨의 노래도 노래. 있잖아요. 김삿갓. 네. 예, 그 유명한 김삿갓이 바로 영월 출신이어가지고요. 네. 영월에는 그의 이름을 딴 면이 있습니다. 김삿갓 면 이렇게요? 네, 예, 영월군 김삿갓 면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면 자체가 사람 이름인 건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김삿갓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숨어 있어가지고요. 네. 그중에 김삿갓 유적지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관광 단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이제 그의 모든 생애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김삿갓의 본명이 김병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호는 난고였는데 이 삿갓을 쓰고 단 이야기가 좀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뭐죠? 굉장히 자유로운 좀 이렇게 방랑신이었는데요. 네. 예전에 그의 이제 그 조부였던 김익순 제 선생이 있었는데요. 그 김익순 선생이 이제 홍경래의 난을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이제 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패족이 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고 합니다. 김삿갓이.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김익순을 조금 비난하는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글을 썼는데 글재주가 좋다 보니까 거기서 장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더니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였고 엄밀히 말하면은 어떤 조상을 좀 욕되게 한 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어찌 조상을 욕하고서 하늘을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삿갓으로
아예 이제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삿갓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또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방랑을 하면서 마치 네. 순례를 하듯이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바로 김삿갓이라고 해요. 아, 그 김삿갓에 삿갓을 쓰게 된 유래가 또 네. 그런 의미가 모르셨죠? 있었네요. 저는 그냥 방랑시인 김삿갓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유적지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은 그의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의 이제 무덤이 원래 화순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전라도 화순에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영월로 이제 이장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그의 어떤 묘소도 네. 방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쯤에 이쪽에 아예 그의 시를 막 기리면서요 문학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그가 남긴 식구들을 막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되게 신랄해요. 막 그게 막 뭐 어떤 막 서슴지 않습니다. 막 뭐 나라를 향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막 서슴지 않고 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정말 좀 풍류 시인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요새 그 래퍼들이 막 네. 디스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랩 가사를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에 네. 가시면 또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또 재밌기 때문에 또 김삿갓이 워낙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보니까 영월 가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김삿갓 유적지랑 또 그 주변에 계곡까지 있어가지고요. 자연까지 아름다우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월의 대표 인물이 방랑시인 김삿갓 그와 네. 관련된 관광지들 좀 둘러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월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이제 산 쪽에 있는 건 거잖아요. 네. 그럼 강원도 하면은 뭐 동굴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고시동굴이 영월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고시동굴도 영월의 관광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는 4억 년의 신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4억 곳입니다. 년, 네. 무려 그 역사가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천연기념물 219호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을 하는데 여기 이름이 왜 고시동굴이냐면은 예전에 임진왜란 때 그 왜군과 막 항거했던 가족 중에 고씨 일가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일가가 막 싸우다가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 동굴로 몸을 숨겼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고씨 동굴이 되었고요. 총 3.4km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1km 남짓 정도의 1km 남짓 정도의 길이까지밖에 보실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호를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데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조명도 은은하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이어지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조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시야가 아주 밝진 않아가지고 좀 어둡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발걸음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른 동굴들에 비해서 천장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정말 낮은 곳들은 머리를 부딪히실 수 있는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점들 주의하시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둘러보시면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교과서에서 뭐 석주, 뭐 종류석 석주 이런 것들 다 네. 배우셨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종류석 동굴 어떤 내부의 모습들이 쫙 펼쳐지고요. 네. 멋지게도 그 안에 비룡폭포라고 멋진 폭포도 있습니다. 동굴 안에요? 예, 동굴 안에 이제 폭포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뭐 삼척의 환선굴에도 뭐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에서 폭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 꼭 거기까지 가보셔가지고 거기까지 산책을 하셔가지고 폭포까지 만나신다면은 고시동굴의 매력에 좀 흠뻑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월하면은 저는 약간 시골 느낌이 더 강했는데 네. 이것저것 볼거리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요 동네 주변에 박물관들이 많다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를 박물관 고을이라고 해요. 어떤 박물관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정말 많아가지고 여기 제가 막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굳이 제가 간 곳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이쪽에 동강이 흐르는데 동강 쪽이 사진 문화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동강 사진제도 열 정도로 유명해가지고 동강 사진박물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월 곤충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월에서 무슨 반딧불이 축제 이런 거 한다는 얘기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이쪽이 워낙 산세가 좋고 많은 생명체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축제도 많고 이렇게 곤충박물관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테마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도 있고요. 네. 종교 미술 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관련 그 전시물이 있는 호안 다구 박물관도 있고요. 아프리카 문화박물관도 있어요. 제가 가본 곳들이 요 정도고 네. 이 안에 그러니까 영월군 안에만 26개 정도의 테마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박물관의 고을이라고 불릴만 하고요. 네. 제가 2달 전 9월에 여기를 다녀왔는데 관광 안내도를 받았더니 거기에 써 있어요. 박물관의 고을 영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테마 박물관이 가득하니까요. 네. 시간이 되신다면은 조금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좀 문화가 펼쳐지는 박물관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요. 어떤 연유로 영월에 박물관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건지 네.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예,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어떤 수집가들이 이쪽에 네. 사립으로 이제 박물관을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네. 다양한 테마를 가진 사립 박물관을 하나씩 짓다 보니까 많은 또 수집가들이 이쪽에 좀 모여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모이다 보면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모여가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국립박물관이라기보다는 사립박물관입니다. 사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살짝 아쉬운 점은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통합 입금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립이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통합 입장권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3곳 이상을 방문하면은 나머지 곳들을 좀 이렇게 할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기왕 가신다면은 3군데 이상 보시면서 할인 혜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물관의 고을 영월. 오늘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좀 정말 많아요. 네, 신선하네요. 그리고 또 영월이 또 이 인물, 역사 속 인물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단종의 고장이라고요? 예, 단종. 우리가 그 태정태세 문단세 많이 외웠었잖아요. 네. 그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단이 바로 이제 6대 왕인 단종인데요. 단종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극적인 인물이었죠. 그쵸. 한국사 전체에서도 가장 슬픈 삶을 산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제위했다가 폐위되고 16살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좀 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비극적인 운명을 보낸 왕인데요. 그 왕의 고장이 바로 이 영월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배 시절에 이제 머물렀던 이제 안타까운 막 그 마음을 전달하고 또 마음을 달랬던 청령포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거든요. 네. 예, 그 유적지가 강가에 여전히 잘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가시면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그의 역사가 기록된 단종 역사관도 바로 영월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쪽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의 어떤 묘소죠. 장릉도 영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예전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좀 되뇌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장릉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영월 처음에 소개해 주신다고 했을 때 어떤 경치나 자연환경 이런 게 위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물이랄까요? 네, 볼거리들. 네. 장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계속 의외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더 볼 데가 남아 있을까요? 예,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재미있고 정말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 막 즐길거리 있는 곳들이 많은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딱 눈을 많이 안 돌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월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은 볼거리가 있고요. 네. 아직도 볼거리가 있는데. 어딘가요? 예, 선암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선암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마을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평창강을 따라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둥근 이렇게 협곡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한반도 지형이 있습니다. 요 사진 유명하죠. 예, 보셨죠? 우리나라 관광 지도라든지 아니면 관광 서적의 대표 사진으로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가시면 정말 한반도 그 지도 모양과 똑같은 지형이 거기 딱 펼쳐져 있어가지고요. 그 지형을 보시면서 인증샷을 찍으면은 굉장히 좀 즐거운 추억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바로 위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이름이 한반도 다리예요. 한반도교. 네. 예,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또 이야기까지 숨겨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산세가 좋고 공기가 맑고 또 늘 하늘이 워낙 이제 푸르다 보니까요. 네. 별 탐사가 가능한 별마로 천문대도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요, 그 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 데다가 밤에 이제 방문하시면은 천체망원경이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별들을 탐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대에 쉽게 방문해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어쨌든 영월에는 그렇게 멋진 별마로 천문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찍으시면은 정말 완벽하게 영월 일주를 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신선한 여행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볼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도를 갔잖아요. 영월 네. 산골을 갔으면 우리 뭐 먹어야 될까요? 여기가 산세가 좋고 또 강원도가 또 여러 가지 곡물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보리밥 정식이 좀 유명한 편이에요. 보리밥 정식이 유명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릉 근처에 보리밥 정식집이 맛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 가셔서 보리밥 정식도 맛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곤드레 나물밥도 유명하죠. 이제는 이제 대표적인 좀 간식처럼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 그 정통 강원도 곤드레 나물밥도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영월이 송어회로 유명해요. 송어회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네. 가시면 생생한 그 선홍빛 송어회를 딱 드시면 너무너무 쫄깃하고 진짜 별미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요 송어회까지 즐겨보시면은 어떤 그 영월의 맛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 때는 보리밥이나 곤드레 나물밥 괜찮을 것 네. 같고 저녁 때 송어회 또 하셔도 그렇죠. 괜찮을 것 송어회 같다는. 매운탕까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이게 지역 얘기를 하다 보면요, 뭔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음식들이 나올 때, 네.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맛보기 힘든 음식들이 나올 때 더 그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먹으러 여행 떠나는 그런 사람이다 식도락 여행. 보니까, 네. 그게 갑자기 또 솔깃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영월로 함께 떠나봤는데요. 청취자분들 영월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이 별거냐 오늘도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